박정원 사장님이십니다. 질문을 받는 겁니까? 하셔도 되고 받으셔도 됩니다. 편안하게 진행해 주십시오. 제가 처음에 이 갈 길은 어디인가에 대한 우리 오영훈 부사장의 이 원고를 받아보고 사실 한 이틀 동안 고민해봤지만 그 답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과연 우리가 이 고전 등반과 알파인 등반이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는 좀 우리가 이해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산은 여러분들 여기 계신 저희 선배님들도 너무 많이 계시지만 보여지는 산과 보여지지 않는 산으로 구분됩니다. 보여지는 산이라는 거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미디어를 통해서 그 다음에 SNS를 통해서 책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람들의 등반 기록을 볼 수 있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보여지는 산입니다. 보여지지 않는 산은 그 산을 오르는 카메라맨이 따라갈 수 없고 그 산을 오르는 동료도 서로의 모습을 기록해 줄 수 없는 산, 그걸 보여지지 않는 산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 보여지는 산에 일반적인 사람들은 열광합니다. 그렇지만 알피니스트는 이 보여지지 않는 산의 의미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보여지는 산과 보여지지 않는 산은 전혀 다릅니다. 아쉽게도 알피니즘이라는 건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게 만약에 보여진다면 오늘날 이런 우리가 의문을 가지고 이 자리가 만들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보여지지 않는 게 저는 알피니즘이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고전 등반은 이미 계산된 위험입니다. 세 가지가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등반을 하면서 세르파의 도움을 대부분 받았습니다. 우리가 뭐 1980년대도 마찬가지지만 1990년도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그런 등반을 하는 팀들도 있기도 하고요. 세르파의 어떤 도움을 받는다든지 또 한 가지는 스스로 같은 동료로서 우리가 팀을 구성하면서 80년대, 90년대에는 보통 한 10명 정도의 팀을 구성했잖아요. 내 동료가, 내 옆에 있는 동료가 나를 케어해 줄 수 있는 것.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10차다 등정을 했던, 아쉽게도 운명을 달리게 했던 김홍빈 대장의 이 스토리를 한번 보면요. 세 가지 경우가 있거든요. 김홍빈 대장 같은 경우에는 나를 케어해 줄 수 있는 세르파가 있다면 돌아올 수 있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세르파가 없다면 나를 케어해 줄 수 있는 내 동료가 있으면 살아 돌아올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겠습니까? 이 두 가지가 없다면 내 스스로 거기서 살아 돌아올 수 있는 내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결국은 고전 등반이라는 건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완벽하다면 산에서 살아 돌아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미 그 위험이 계산된 한계입니다. 계산된 위험이죠. 위험이 없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최소한의 위험은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은 이 알피니즘은 계산된 위험이 아닙니다. 계산할 수 없는 위험이죠. 그 세 가지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면요. 우리가 너무나 여러분들 책에서 우리가 고전에서 많이 봤듯이 고도와 또 뭡니까? 태도. 그다음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저는 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심도입니다. 심도. 심도는 뭐냐? 과거에 축적된 산에 대한 경험과 기술. 그럼 고도는 뭐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자연이 주는 위험성, 우리가 눈이 온다든지 어떤 급변하는 날씨에 대응하는 여러 가지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겠습니까? 고도. 그건 벽의 어떤 어려운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 세 가지가 존재하는데, 그런데 이 세 가지 중에 과거에는 우리가 고전 등반은 하나만 잘하면 살아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알파인 등반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잘못되면 돌아올 수 없다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고전 등반과 어떤 알파인 등반은 확연한 차이를 보입니다. 그래서 보여지는 산과 보여지지 않는 산으로 구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맥락에서 제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좀 우리 선배분들도 마찬가지였지만 알파인에 대한 다양성을 우리는 인지하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 단점은. 지금은 뭐 패러글라이딩을 타고 뭐 어떻게 보면 스키를 타고 이런 것들이 우리는 전혀 다른 세계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건 산이 아니라고 우리는 실질적으로 그걸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들이 알프스에 있는 스키 등산학교도 마찬가지로 스키가 먼저 들어가면 등산보다 먼저 스키가 시작됐으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다양성의 어떤 배제 이런 것들이 우리를 좀 이렇게 주춤하게 한 것 같고, 뭐 김창훈 대장 같은 경우에 이제 부단히 자기의 리듬을 찾아서 도전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바로 우리 바이러스 때 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에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루트를 개척하기 위해서 새로운 루트로 도전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사실 여기서 떠밀려서 어떻게 어디로 누군가에 의해서 우리 후배들이 산으로 간다면 어디로 가라고 말하기가 참 힘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알피니즘의 본질은 창의적이고 도전적이기도 하지만은 결국은 그 끝은 뭐겠습니까? 그 끝은 죽음입니다. 왜냐하면 도전을 계속하면. 그래서 수많은 알피니스트들이 실제로 유명한 세계적인 알피니스트들이 지금 많은 그 알피니즘에서 이탈했죠.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클라이머들은, 알피니스트들은. 결국 오늘날 우리도 그런 희생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우리의 후배들이 그 죽음을 보고 가기에는 너무나 두려운 거죠. 그 시대적으로 어떤 변천도 많이 있었고요. 과연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까? 이거는 사실 저도 뭐 어떻게 답을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답이 없었습니다. 그 대신 누군가 우리의 후배들이 간다면 우리가 가진 많은 지식과 경험들, 축적된 경험들로 그네들에게 좀 더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어드바이스 해주는 그런 역할은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외의 것들은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솔직히 제가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또 세 분이서 등반하신 적이 있다고 그때 어떤 등반 시스템을 하셨는지 더블로프 시스템을 하셨는지 아니면 그냥 카트필라하고 프로 하셨는지 일단 둘이서 등반할 때부터 계속 더블로프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셋이 할 때도 더블로프를 사용을 했습니다. 둘이서 하실 때 더블로프를 쓰신 이유는 혹시 뭐 다른 이유가 있나요? 우선 하강을 고려를 했었는데요. 보니까 외국 서양 등반가들은 싱글로프를 쓰고 싱글로프에 요즘에 이제 태그라인이라고 부르는 그런 얇은 로프들을 갖고 다니면서 등반을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왜 그런 거 제가 봤더니 더블로프 같은 경우는 로프 처리가 좀 잘못되면 시간이 오래 소요가 될 수 있고 피곤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들은 싱글로프를 쓰되 태그라인을 하강을 대비해서 태그라인을 갖고 다니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더블로프를 선택을 했던 이유는 그런 형태의 등반은 일단 저희한테는 익숙하지가 않았고요. 실제로 국내에서 뭐 태그라인을 들고 다니면서 등반을 하거나 또 태그라인도 새로 장만을 해야 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도 현실적인 부분이 있었고요. 또 뭐 낙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위험 또한 고려를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등반을 하시면서 그 픽스로프 문제도 이야기했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은 솔직히 뭐 좀 부끄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몇 년 전에 에콰도르를 하러 파키스탄 쪽에 등반을 하러 갔는데 마지막 구간에서 한 100m 정도 남았는데 저희들도 나름 깔끔한 선을 초등이니까 깔끔한 선으로 올라가겠다고 생각하고 갔는데 마지막에 야 저걸 둘러가면은 가겠는데 그냥은 못 가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는 호기롭게 야 그냥 내려가자 해가 제가 내려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들이 힌두스도이셔 트레버스를 우리가 알고 있는 우석주 선생 정도 되는 첨단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과감하게 한번 시도하든지 돌아내려올 수도 있지 않았을까? 제가 힌터슈터에서 트레버스를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 저 스스로가 아이거를 갔다 와서 이게 맞나 하는 어떤 약간의 부끄러움을 스스로 이제 계속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 로프를 잡을 때 들었던 두 가지 생각은 이거 끊어질 것 같아 랑 이거를 잡고 내가 지나가는데 이게 내가 알고 있던 알파인 등반이 맞냐 라는 이제 의구심을 갖게 되었고 돌아가야 된다 라는 생각까지는 사실 하지 않았고요. 이걸 쓰되 나는 부끄럽다기보다는 그냥 보통 사람으로서의 등반을 하고 있다. 내가 생각했던 진짜 첨단을 걷는 그 대중매체에 나오는 그 사람들과 나는 너무 많은 괴리가 있다 라는 거를 절실히 느끼고 왔습니다. 답변이 되는지. 저도 이제 1995년도에 알프스 저희도 6대 국벽을 목표로 해서 갔는데 4대 국벽만 드류 포함해서 4대 국벽만 하고 나머지 2개는 날씨 비가 계속 오는 바람에 등반을 못하고 이제 포기하고
이번에 6대 국벽 하시면서 기존 노말 루트로만 하셨잖아요. 근데 여러 그 국벽마다 다양한 루트들이 많이 있는데 굳이 노말 루트로만 하셨는지. 기본 컨셉은 이제 북벽을 등반하는 거 그거였고, 사실 제가 또 한 가지 뭐 부끄러운 아닌 부끄러움이라면 기존에 했던 등반을 답습하는, 사실 단일의 북벽을 등반한 사례는 우리나라에도 이미 충분히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형태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점, 그거에 대해서 저도 조금 아쉬움이 있었고, 그래서 실제로 제가 계획을 하는, 저 스스로 속으로는 계획을 하는 단계에서 전체 북벽은 아니었고요. 일부 그랑조라스나 그리고 치마그란데 같은 곳에서 피츠바딜레 정도에서는 다른 루트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서 대안을 좀 찾았습니다. 대안을 찾았던 게 그랑조라스의 콜튼 맥킨타이어라는 멋진 루트를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치마그란데에서는 하세 브래들러라는 조금 더 난이도가 있는 다른 루트를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피츠바딜레도 다른 루트를 하나를 고민했었는데 결국에 실행을 하지 못했던 거는, 일단 아이거 북벽에서 제가 등반을 해보고 제 한계를 알았습니다. 제가 노멀 루트에서 그렇게 허덕이면서 등반을 했는데 이게 내 수준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그것과는 또 별개로 그랑조라스의 콜튼 맥킨타이어를 등반하기에는 일단 날씨 자체가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아까 제가 놓친 부분이, 지금 알프스에서 등반을 제대로 좀 알파인 등반 해보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6월은 너무 늦습니다. 무조건 4월쯤에 가셔야 생각하시는 알파인 스타일 등반, 알파인 등반이죠. 눈과 얼음이 혼합된 지형에서의 그런 알파인 등반을 즐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랑조라스의 제2의 대안이 되는 루트는 현실적으로 선택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치마그란데는 왜 대안 루트를 하지 않았냐면, 앞서 4개의 벽을 등반해보고 그냥 노말 루트나 해야겠다. 왜냐면 내가 아직까지 수준이 그렇게 안 되는구나 라는 어떤 현실 자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부딪히면 할 수는 있었겠지만 모든 것을 다 활용을 해야만 했겠죠. 좀 재밌는 등반이라기보다는 유쾌하지 않은 어떤 등반이 됐을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이 자리가 우리 그 한국의 알피니즘의 침체를 걱정하고 왜 침체가 됐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대안을 어떻게 가지고 가야 되는지를 사실은 이제 논하는 자리인 줄 알고 왔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런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이 알피니즘이라는 부분을 등반을 얘기하기 전에 과연 우리 한국의 산악 활동과 등반 문화가 알피니즘을 지향하기에 과연 충분히 보장되고 있는지, 그거를 우리가 한번 대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9월 27일 날 모 산악회에서 산악부죠, 대학산악부에서 노족봉 등반을 했어요. 반도 A라는 길을 갔는데 이들은 아침 9시에 등반을 시작했다가 저녁 9시쯤에 구조대에 의해서 이제 구조가 돼요. 그거는 이제 등반하던 팀들이 1학년, 2학년으로 구성이 되다 보니까 4명이서 등반했는데 1명이 반도 A 슬랩에서, 폴트가 없는 슬랩에서 라스트가 추락을 하면서 이제 핸들을 치다 보니까 조금 부딪혔던 것 같아요. 익숙하지 못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체가 돼갖고 이들이 이제 구조를 받습니다. 월간 산에서 어떤 기사가 나왔냐면 이들의 불법 등반을 비난하는 기사가 나왔어요. 왜 이들은 야간에 등반이 금지되어 있는데 불법으로 등반을 했는가? 그들이 아침 9시부터 등반을 시작해서 그 등반을 이뤄내기 위해서 이들이 어떻게 모험적인 등반을 하고 창의적인 등반을 했는지는 따지지 않았어요. 그게 지금 우리나라 월간 산에서 나온 기사입니다. 그게 또 우리의 등반 문화하고 산악의 현실입니다. 그게. 그러면 이런 얘기가 나올 때까지 과연 우리가 왜 이런 말들이 지금 더라도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받아들이게 되었는가? 그거는 이제 국립공원공단에서 지금까지 쭉 해왔던 등산 허가제 문제라든가 국립공원에서의 창의적인 등반을 막는 모험과 탄압이
결합된 등반 행위를 막아버렸던 그 과정들이 지금까지 와 있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문제의식을 가지고 집회 때 대학생 후배들이 다 똑같은 말을 했어요. 우리는 등산을 하고 싶은데 등반하고 싶은데 허가를 받으라 하더라. 허가조차도 쉽지 않더라. 등반을 하게 해주세요. 이거를 먼저 풀어내야만이 알피니즘이라는 부분, 알피니즘은 어떤 그 고정적인 개념이 아니라 창의적이고 진취적이고 또 각자의 자유로운 속에서 등반이 이루어지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자유롭게 등반할 수 있도록 우리들이 그런 산악 활동과 등반 문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그런 자리를, 그런 활동들을 지금부터라도 펼쳐나가야 된다는 생각에 제가 질문을 신청했습니다. 아쉽지만 우리 자리를